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는 비판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재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 협상과는 별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최대 대북 압박 동력이 크게 꺾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현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VOA에 현 대북 제재 이행 강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북한과의 밀무역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초기부터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대북 결의를 강력히 이행했다면 대북 제재 위반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북 제재 의지가 급속히 약화한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유엔 결의와 미국 법을 위반한 모든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면 제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새 법이나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 출신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최대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중국이 겉으로는 제재를 이행하는 척하며 여전히 북한 석탄을 수입하고 불법 유류를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독일의 도이치뱅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듯이 중국은행에도 똑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제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제재 전문가들은 금융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제재 공조가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의 효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생각이 같은 나라들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를 유도하고 이행 노력과 관련한 훈련을 지원하며 은행들은 북한의 자금 획득과 송금 현황을 발견해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 평화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에 대해 도발적인 작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이날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최근 진행된 도발적인 공군작전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 정부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H-6 전략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넉 대와 Tu-95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22일 한때 카디즈에 진입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한중 간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 훈련임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영국 정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두 나라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전략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일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듯한 모습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 영화나 외부 정보 등을 보고 들은 뒤 탈북을 결심한 탈북민들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자인 올리비아 이누스 선임 정책 분석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용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미 정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폐쇄된 북한 사회를 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북 정보 증진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루멘의 설립자인 백지은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도 미국 외교협회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긍정적인 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 속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 전술이 한국으로 확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국내 민간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하도록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들의 인권과 한국인들의 민권 보호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를 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엘틴 영국 상원의원과 영국과 미국의 민간단체,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도 앞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이 사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세계 인권 선언 등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수 있는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법안 제고를 촉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대북 정보 유입이 열악한 인권 개선과 직결된다며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미 정부의 지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앞서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늘리는 한편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늘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의회가 2년 전 기존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고 휴대용 저장 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진 최근의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20 회계년도에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개선 지원 예산으로 $1,000만 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선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을 통해 매년 2차례씩 대북 지원군 공모를 진행하는데 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당 매년 최저 $75만 최대 $300만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일부 대북 민간 방송과 인권단체 등은 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대북 프로그램으로 1,1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정보 자유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개선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심이 높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수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3일 지휘 서신을 통해 주한미군은 앞으로 며칠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모더나 백신을 보급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한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서신에서 초기 접종은 미국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 인력에 국한될 것이며 향후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접종할 추가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면서 백신은 상시 전투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주한미군 백신 접종이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린스 내 군병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백신 초기 물량 4만 4천 회분을 미국 본토와 한국 등 해외 군사기지 16곳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향후 북핵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바이든 미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정상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2.9%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 재개를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건 없는 미북 정상회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20.1%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 19.3%, 완화해야 한다 19.5%로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미북 정상회담의 재개를 희망하지만 지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